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야도금천 뉴스라인입니다. 2월의 화요일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로 접어듭니다. 이제 꽃 피는 봄이 오지요. 봄을 준비하는 금천 주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의회가 22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좀 개최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2월 26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해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영희 구의원을 좀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금천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수정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조윤영 의원이 각각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국별로 2021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고요. 행정재경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국, 그리고 행정문화국, 그리고 보건소, 민원감사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가족국, 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 경제환경국이 각각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죠. 금요일에 마지막 본회의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고 그 전날에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평가 실시 보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도 발의가 됐고요. 나래품 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재위탁 보고도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가 되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좀 발의가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구립 독산 롯데캐슬 어린이집의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독산 일동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그리고 지벨리 사랑상품권 발행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의회 정례회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인데요. 작년에 금천구 의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1일 정례회,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라 겨울, 그래서 11월에 제2회 정례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강수정 의원과 이경호, 김용술 의원이 좀 찬성과 발의를 좀 진행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서 구의회가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회기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례회 같은 경우는 1회 2번 있습니다. 1회와 2회가 있는데 45일 이내에서 55일로 좀 변경이 되고요. 임시회 같은 경우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각각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같은 경우도 2차 정례회가 원래 11월 18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변경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도 2차 정례회,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도 좀 나왔는데요. 강수정 의원이 발의했고, 똑같이 이경호, 김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문 요지서 송부 시간이 24시간 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항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내가 구정질을 한다 해서 질의서를 구청에 보냅니다. 보낼 때는 의장이 사인해서 의장이 넘기는데요. 기존의 조례안에서는 24시간 전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넘겨도 20 다음날 하기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전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도 좀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20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총 4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20분 하고 추가 보충 질의를 10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방식인데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일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일문일답, 구청장과 의원이 일문 묻고 답하기를 계속 한다면은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정비가 바뀌었는데 올해부터 작년 12월도 뭐 그렇게 좀 임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그때 임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 좀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지리나 이런 것이 좀 더 재밌어졌습니다. 묻고 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좀 발의가 됐는데요. 김경환 구의원이 발의를 했고 유병기 의원이 좀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게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이렇게 찝어서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라고 취지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어 같은 경우, 그 의회 같은 경우는 수어 같은 것도 의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정보 접근권, 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조례에서는 일단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의사소통의 권리, 장애인의 이런 걸 좀 명시하고 있고요. 구청장이 이런 장애인 의사소통에 를 보장해야 된다는 책무, 그리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 그리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의 근거를 좀 마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 발의가 좀 됐고요. 다음으로 똑같이 이제 김경환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금천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죠. 접어들어서 이런 고령된 사람들, 그리고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근거를 제도로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노인의 복지 증진에서 지금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조례는 마찬가지예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기본 이념과 구청장의 책무를 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일단 고령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고령 친화도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이제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이경옥 의원이 발의가 된 건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법이 있습니다. 기부금법이 있고 기부금법 시행령 12조에서 위임된 지방자치제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부자와 명부 관리, 그리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거,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작년이죠. 작년에 뭐 이렇게 명예전당을 만들 때도 구청 로비에 만들 때도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이런 기부 심사위원회도 없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뭐 조례가 없는데도 그런 걸 만들지 않았냐, 이런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의회 소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26일까지 의회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구정질의 말고는. 그래서 재밌으니까 좀 들어가기 좀 뭐 하시면 바깥에 조그만 TV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만 보지 마시고 금천구 의회도 한번 보시면서 금천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공모 사업인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2021년 금천구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좀 설명회를 지난 15일 날 인터넷으로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좀 상세하게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웃 만들기, 공동체 성장, 그리고 골목 만들기, 소소한 마을 전시회, 사회문제 해결형. 그래서 금액도 다 다르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해서 다양한 이런 대상과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 접수가 마감인데요. 좀 세세히 살펴보면 일단 총 분야별로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7,500만 원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금천구 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은 골목 만들기 같은 경우는 골목 생활권의 5인 이상 주민 모임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같은 경우도 공유 공간을 갖고 있고 5인 이상의 주인 모임 및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아니면 5명이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우리 3명이 모이면 뭐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3월 1일 3일절이지만 요날까지 접수를 받는 거고요. 접수는 서울마을공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딱 되면은 문이 닫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로그인 하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뭔가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3일만 모이면 우리 동네에서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청년들에게 그 정책을 좀 듣고 있는데요. 제3기 금천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긴 시간 동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면서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것이 금천구가 현재 청년이라고 부르는 나이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정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35세이기도 하는데 금천구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천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능동적 구민 참여 플랫폼이라고 금천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도 좀 안내를 했는데요. 청년 쉼표 교실이나 아니면 금천 예술시장,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탐방 프로젝트 등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쪽에서 제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살고 있고 이런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 있는 분 또는 그 청년의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흥호동의 구 삼성산 자락인데요. 이 호암산 자락에서 가는데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있었죠. 요즘 산속에 보면은 있는데 여기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있고요. 바람막이 좀 있고 여기에 개천, 하천을 복원한 모습인데요. 지금 구립 실내 배드민턴 8면에서 4면으로 좀 바뀌고 하천도 이렇게 복원했다고 좀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5개소를 정비를 해서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 3내는 사실 이게 모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위치한 사유지를 구에서 매립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양성화하고 공유공간을 좀 조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법 건축물, 휴게 쉼터지만 조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창고를 만들었다가 이런 거 다 철거를 하고 하천, 계류나 산림으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동해분들만 이것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하실 건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 좀 문의를 하시거나 이런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그런 상황도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주민들도 이런 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불법 건축물로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분들과 좀 이렇게 충돌이나 좀 이렇게 다툼도 좀 있었게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설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월 9일 날 서울시립 금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을 맞아서 저소득층 홀몸어르신을 좀 방문해서 나눔 특식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85명이 전해드렸는데요. 명절 기간 중에는 이런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참 높아지죠. 혼자 있다 보니까.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많이 안 해서 주민들도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특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인은 김우경, 신선순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